네,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025년 여행 수요 증가는 지속된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국내는 항공사고로 인해서 좀 여행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던데 좀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주제를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에 또 뭐 특별 하루 또 연휴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수가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합니다. 물론 경기는 안 좋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항에 그렇게 사람이 많으냐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먹고 이렇게 뭐 물건 사고 이런 소비보다 계속 말씀하면 경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 수요가 계속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숫자로 한번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회사 다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기관이 되겠는데요. 2025년에 항공 여행객 수가요. 전 세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거 다 그 개수로 치는 건데요. 52억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 여러 번 가는 사람 여러 번 체크되는 건데요. 작년 대비 6.7%가 또 늘어나서 사상 처음으로 50억 명을 돌파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설문을 참여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행을 더 가고 소비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객 중에 3분의 2가 지금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인들의 여행거리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더 멀리 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국제선 타고 또 긴 시간 타는 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보셔도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작년 수준보다 올해 좀 늘어나겠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히려요, 카약 사이트 대표적인 항공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항공료는 2024년 대비 4%가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달러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쟁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고 유가 조금 내려간 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항공 요금은 조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 미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을 물어봤을 때 최고 인기 여행지역은 일본이 지금 탑 10 중에 탑 3를 차지할 15개 중에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한 인기, 그것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가 뭐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 가장 핫한 플레이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작년에 흑백 요리사 하면서 흑백 요리사 분들이 하는 그런 그 식당마다 뭐 예약이 몰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시내 여러분 좀 광장시장 이렇게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입구가 아주 좁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보면 큰 관광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뭐 책이나 뭐 입소문 이런 게 가는 것에 들어서 여행 계획의 3분의 2가요. 영화라든가 뭐 스트리밍 서비스, SNS를 통해서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경험 소유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예년보다 16%나 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단체 여행 가면 뭐 3개국, 4개국, 5개국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서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수의 지역을 여행하는 트렌드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좀 휴식하고 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고 뭐 어떤 콘서트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험 소비가 아주 두드러진 작년 올해의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조모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JOMO인데요. 조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빠져나가서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조용하게 쉬고 나만의 뭐 가치를 높이고 이런 쪽에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그래서 결국 콘서트 구경 가고 예를 들어서 게임 어떤 토너먼트에 구경 가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 연말 연초에 미국 기준으로 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나 뭐 팔란트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만 은근히 많이 올라간 것이 항공주나 그리고 크루즈 선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도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두 종목군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갖고 보시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런 주제를 다루고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익스피디아 같은 것이 되겠고요. 부킹홀딩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여행 사이트가 되겠고요. 항공주는 유나이트 항공이라든가 뭐 로얄 캐리비안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가 되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결국은 국내에서 여행할 돈이 아니라 해외 가서 여행을 많이 쓰다 보면 결국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호텔도 마찬가지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이아트 힐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상체육관 수준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ETF로 보면 PEJ라는 거가 이 그런 분위기엔 딱 맞습니다. 레저라든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면 세상을 좀 넓게 보시라. 기왕 미국 주식을 네네. 하시게 된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좀 다양성을 갖고 보시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통계로 보는 여행 수요, 특히 이제 경험 소비라는 이제 경험 여행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스터디 보시면서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금융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2025년에도 금융주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룹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금융주들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보고 있는데 KBW 그룹에서는 어떤 종목을 꼽고 있던가요? 네, KBW에서 2025년에 주목할 만한 금융주를 한 대여섯 개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고 알만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시티그룹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좀 살아있겠고요. 시티그룹은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52주 최고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은행 위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증권이라든가 은행 업무 같이 하는 찰스 수학 같은 경우들 그리고 최근에 또 은근히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최고의 보험회사 중 하나가 프로그레시브 그룹이 있겠고요. AIG, 뭐 올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의견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KBW는 해밀턴 인슈런스 그룹도 추천주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디 해보실 분 좋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나는 금융에 대한 그런 하나하나보다는 전반적인 섹터를 갖고 가고 싶다는 대표적인 ETF는 역시 XLF 금융산업 ETF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 제일 자주 말씀드렸던 ETF는 어떤 증권사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유관기관 그런 쪽으로 포함된 IAI라는 ETF도 매우 매력적인 ETF에 틀림없다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융주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 금리에 대한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세장의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 안에서 좀 금융주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늘 특정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네. 네, 자, 아마존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아니, 월가에서는 주가가 올해 일단 최소 25% 더 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빅테크에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이제 두 종목에 쏠려 있습니다. 대표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랑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엔비디아 때문에 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많고요. 또 테슬라, 엔비디아가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저런 거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또 특정 테마, 특정 종목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갖고 갈 주식은 크고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다 포함해서 큰 빅테크 중심을 일정 수준 갖고 가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5배, 10배 올라갈 것 같은 주식들은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건 한국 주식할 때도 얘기하고 미국 주식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진짜 이해하고 확신하고 시간에 대한 그런 가치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조금씩 해보시면 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테슬라요,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한번 떨어질 때 보면 5, 60% 떨어진 것과 왕왕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 지금부터 엔비디아 없어서 안 갖고 있어서 뭐 속상하지만 2021년 11월 달에요.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한 두 달 동안에 몇 %가 빠졌냐면 65%가 빠졌습니다.
순식간이네요. 네, 순식간.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고. 근데 그런 주식을 한 주식만 갖고 계시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좀 다양성을 갖고 가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본 종목도 늘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제일 당혹스러운 섹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양자 컴퓨팅이 오늘 뭐 당혹스러웠죠, 오늘. 웬만한 것들이 40% 떨어졌는데 그것도 누구 한마디 아닙니까? 젠수랑 한마디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버냐? 장기적인 꿈과 희망은 넘쳐나지만 적자 회사거든요. 지금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만 갖고 가시면 되는데 그거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겠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대표적인 사업은 역시 AWS 사업이 가장 크죠. 그것이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런 그 이커머스의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는데요. 루프 캐피탈이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제 목표 주가 275% 나오면서 지금보다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결국은 AWS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WS 사업이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2분기 바닥, 3분기, 4분기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매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주당 이익입니다. 이 다음 그림 보여주면 주당 이익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익 전망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마존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반면에 이 종목은 월가에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시죠. 마켓워치에서 보도했는데요. 팔란티어의 등 돌린 월가입니다. 자, 팔란티어는 S&P 500 지수 가운데 지난해에 가장 많이 오른 이 종목이죠. 근데 팔란티어가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이제. 고평가된 논란이 뭐 이 팔란티어가 상장한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이고 작년에 이 주식이 341% 올라갔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예.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S&P 500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간 그런 주식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방송 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 비싸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 시장에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선봉장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 내려와서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PER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170배를 넘어섰거든요. 170배란 것은 1년 동안 번 이익을 170년을 모아야 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맞거든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목표 주가를 많이 제시하거나 그런 쉽지 않습니다.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에서 목표 주가 6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이제 떨어진 것은 캐시우드가 3일째 빨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무엇을 샀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그건 거의 90% 한국식 시각입니다. 한국식 시각. 뉴스니까 나올 뿐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팔란트에 대한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큰 어떤 판단을 하시고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정도가 가장 어떤 주식, 뭐 양자 컴퓨팅이 됐건 이것도 다 마찬가지였고 이게 마찬가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5년 전, 4년 전에 테슬라도 그랬고, 예, 엔비디아도 그랬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와 테슬라로 미국 증시에 이제 입문을 하셨던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팔란티어를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1월 1일부터 한 2달 남짓 동안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2위가 팔란티어였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양자 컴퓨터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분 없습니다. 그렇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상 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전문적인 분들. 근데 그거에 관한 장기적인 시각은 저는 그거에 대한 능력이 없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젠순왕이 얘기한 거에 장답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그분 얘기는 20년 정도 되면 어떤 의미 있는 효용성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30년은 너무 길고 15년 너무 빠른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일단 뭐 30~40%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관련 종목의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 계속 좀 눈여겨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